생성형 AI 리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 생성형 AI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리튼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많이 여러 자료에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딥러닝의 AI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어진 데이터 세트를 먼저 학습을 시킨 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특정한 정해진 예제를 학습해서 기존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 뭐 개와 고양이 사진을 많이 학습시킨 다음에 개 사진과 고양이를 사진을 보고 골라낸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해서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 이용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 뭐 이미지, 음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생성형 AI는 말씀하신 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화나 뭐 어떤 이미지, 동영상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조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성형 AI의 제일 시작을 챗GPT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챗GPT가 생성형 AI를 이제 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했던 것 같고요. 요 생성형 AI의 시작이었던 챗GPT가 바로 맨 마지막에 T자가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말하는데 요게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글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도 주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말하고 서술어를 말한다던가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순차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첫 번째 이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거 이렇게 다음에 나올 내용을 확률적으로 처리해서 정리해 주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모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LLM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 그냥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아주 초거대 아니면 거대 언어 모델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의 하나가 바로 이 챗GPT입니다. 이런 생성형 AI는 그 확률이 아니라 이거 확률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데 어떤 인사말을 간단하게 써줄래? 라고 AI에게 지시를 하면 AI는 교사 연수 인사말이라는 컨셉에 맞게 인사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학습했던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에서 이렇게 인사말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교사 연수를 한다라고 말했으니까 교사 연수에 관한 말을 앞에 놓고 그 뒤에는 그 인사말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말들을 확률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확률적으로 넣어준다는 말이 필연적이게도 거짓말, 우리가 보통 헐루시네이션이라고 말하는 AI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뭔가를 알고 그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했던 수많은 데이터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내용을 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오류를 무조건 전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 그 내용과 아주 가까운 내용이 없으면 엉뚱한 내용에서 가지고 와야지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에 그 내용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AI를 사용하실 때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학생들에게도 그걸 항상 주지시켜야 됩니다.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 AI로 검색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학교의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애들이 AI로 검색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AI가 검색은 아니다. AI는 확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성형 AI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많은 학습 데이터 양을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어, 매개 변수의 양이 많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이런 창조적인 작업에 효과적이다는 건데, 왜 그러면 언어는 그렇다 치고 왜 나머지는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면, 언어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흐름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이미지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순차성이 있는 대부분의 작업에 이런 생성형 AI가 적합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그러면 우리가 수업에서 굉장히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 진짜 최근에 들어면 주변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면 실제로 학생이 아무런 학습으로 얻는 경험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나 아니면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 학습된 데이터의 오류뿐만 아니라 편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AI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학생 자신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심코 나에 대한 많은 내용을 AI와 공유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시 학습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AI가 학습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면 나중에 내 개인의 어떤 내용들이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초기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완전히 노출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챗GPT를 통해서 오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리튼이라는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많이 쓰는 도구를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럼 왜 리튼을 강조드리느냐? 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생성형 AI가 어떤 도구가 있느냐 했을 때 아직은 리튼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료 요금제로도 챗GPT의 유료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학교에서 이용하기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리튼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리튼의 화면입니다.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GPT-4 터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채팅 목록, 정면에는 채팅창,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챗GPT의 요 채팅 기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